저는 어린 시절에 특별히 과학이 좋다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이렇게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가끔 집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대학원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만을 했고 과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동기는 그때 아버지께서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셨는데 제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쯤 해서 지금 동향을 보니 자연계가 유망할 것 같다. 제가 대학에 62년에 들어갔거든요. 6.2학번이죠. 그는 1957년 스푸트닉 소련이 쏘아 올리고 나니까 과학기술 교육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공계가 확 이제 붐이 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평양 건너서 제가 한국에 서울에 살고 있던 그 고등학생이 그 영향을 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의사 생각도 했죠. 근데 의사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건 인수를 펴야 되는데. 그래서 화학으로 전공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과학, 수학 뭐 이런 게 재능이 뛰어나서 택했던 경우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국어, 영어 이런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죠. 1966년에 서울대 물리대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67년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4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71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방학 동안에 첫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서울에 와 있었고 끝내고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 교수직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평생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다 어떻게 방학 동안에 낳았어요. 그래서 세 아이에 7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유교 전통의 사회에서 이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그때는 참 며느리의 역할도 정말 무거웠던 때고 그래서 결국 강의 교수 노릇을 한 거죠. 실험실 시설도 정말 형편없었어요. 70년대 초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지내면서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때 학위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아주 흔한 일도 아니었는데 교수직까지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참 내가 할 몫을 못한다. 이런 게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고, 에고, 자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었던 건데 그래서 번역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그냥 교자상에 앉아가지고 아주 잘못된 자세로 이제 정말 번역을 하고 진도표를 써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많이 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79년부터 책이 뭐 역서, 저서 할 것 없이 쭉 책이 나와서 결국 오늘날까지로 치면은 공저 합해서 뭐 한 20여 권, 20권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 내적인 발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뭐 시대적 영향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술 강연
그리고 정책 활동, 위원회 활동을 엄청 많이 하게 됐죠. 80년대부터.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어디에 서류 내고 할 때 대충 봤더니 한 350개 위원회를 거친 것 같아요. 민관, 주로 정책이죠. 분야는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과학기술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른 분야가 되었던 셈이고, 그런 과정에서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연임이 됐어요. 그때는 위원 수가 10명밖에 안 됐고 여성은 하나였습니다. 저 하나였고, 그 활동하면서 또 정책보고서, 대통령께 드리는 자문보고서를 중요한 거를 여러 개 연구 책임자로 작성을 했고, 그런 게 2년이 돼서 결국 환경부 장관으로 1999년에 임명이 된 거죠. 사실은 제가 환경부 장관이 되리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죠. 제가 92년에 과학전통과 환경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400페이지 넘는 두꺼운 건데, 과학사를 하면서 결국 그 과학의 역사하고 그 속에서의 환경 문제 하고를 접목을 시키게 된 거거든요. 근데 환경부 장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썼는데, 92년에 책 썼는데 99년에 장관으로 된 거고, 오히려 뭐 과학기술부에 더 가까웠지 갑자기 환경부로 가게 된 거죠. 이거 갑자기 또 여자대학교 교수가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이 썰렁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일에 자신 없는 사람은 아닌데 분위기상으로는 내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왔다 하는 걸 느꼈죠. 근데 저 하던 대로 그냥 했어요.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이 됐고,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서는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 장관이 됐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정부 부처 업무 평가라는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제1회, 제2회 정부 부처 업무 평가에서 환경부가 제가 재임하는 동안 2년 내리 최우수 부처가 된 거예요. 1회, 2회 다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부처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래서 저는 퇴임식 하면서 빛나는 졸업장 개근상에다가 이렇게 우등상까지 안겨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2020년) 노벨 화학상 2명이 받았는데 2명 다 여성 과학자죠. 그죠? 그리고 물리학상도 받았고요. 물론 비율로 보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이 아주 극히 소수인 건 분명합니다만 2020년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백신 개발하는데 또 모더나도 그렇고 이쪽 바이오엔텍도 그렇고 여성 과학자들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바이오 시대, 바이오 경제 시대에 그 여성 과학자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과학자들은 저희 세대하고 달라서요, 훨씬 더 충실하게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또 훨씬 더 역량이 더 증진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뭐 모성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성공,
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데 지금 저출산 시대에 여성 인력을 제외하고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그 정책 차원에서도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예비군으로 둬서는 안 돼요. 네. 이것을 현역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여성 인력의 능력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성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성을 위한 진보는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유엔의 그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네, 여성을 위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선배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불편함,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제가 융합 부문에서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학기술 사회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외에 다른 분야, 뭐 행정, 외교, 뭐 문화, 예술, 복지 어느 분야가 과학기술하고 동떨어져서 제대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과학기술이 기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전공자가 지금 대학의 50% 수준이죠. 그런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부 다 연구실에 들어가서 뭐 박사학위까지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최고 수준의 그런 연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어느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그 소양, 그걸 갖고 다른 영역에 들어가서 과학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이 많다고 보고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받은 것을 강점으로 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융합 부문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후배 과학도들에게 그 과학도들도 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가서 정말 창조적인 그 융합형 그런 인재가 돼서 정말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산업도 그렇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융합 부문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